자, 지금부터 기록에 남기는 거는 오늘 타이틀 과제 하실 때, 좀 약간 헤맬 수 있을 부분이 많아서 좀 영상으로 남겨놓습니다. 오늘 만들 영상은 학교 LMS에 가보시면 자료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 4개랑 같이 글씨 5개가 나올 텐데, 글씨 5개에서 우리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학번 이름으로 LMS에는 프로젝트와 동영상 파일을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동영상 파일 크기는 양식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타이틀을 똑같이 비슷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얹어놓고 똑같이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 자, 이 선이 있는데 프리미어에서는 선이라는 개념이 그래픽적인 요소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바로 도형을 가지고 나서 화면에 원하는 만큼 왼쪽에 선이 어느 정도 있는지 위치를 보고 그 다음 나서 만드셔야 되고요. 선을 선택한 상태에서 그래픽이라고 되어 있어서 선이 만들어졌는데, 이 상태에서 만드시면 또 하나의 그래픽이 같이 결합되기 때문에 꼭 분리를 해놓고 다시 한 번 더, 그 다음에 또 분리를 해놓고 어느 정도 다시,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분리를 해놓고 다시 한 번 더 비슷한 도형으로 위치로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일반 마우스로 돌아오셔서 각각의 그래픽을 크기를 다시 한 번 더 조절 가능하니까 우선적으로 임시적으로라도 위치에 올려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나서 선이 최대한 비슷하게 위치를 할 수 있도록 선을 이동시켜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기본 그래픽 안에 메타데이터 요소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에 따른 이동 및 크기 및 다 조절할 수 있으시니까요. 그럼 비슷하게 만들어지면 이제부터 기본 틀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 틀이 완성이 되고 나서 그 위에는 똑같이 타이틀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이틀 윗부분에 해당해서랑, 그 다음 나서 두 번째 타이틀 아래 부분 해당해서, 그 다음 나서 세 번째 영상에 해당하는 세 번째 타이틀에 있는 세 번째, 그리고 이제 네 번째에서는 어떻게 한다? 학번, 그 다음 나서 다섯 번째는, 네, 그 다음 나선 학교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의 레이어 안에 다수의 층이 생기면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텍스트 또한 선택 후 마우스를 올려놓으셔서 그냥 드래그 하시면 위치 이동이 되는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기서 화면을 크게 하시면 이는 스케일이 커지기 때문에 화면의 해상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화면의 크기를 키우고 싶다면 폰트로 키우시면 되고요. 3번 됐고요. 4번의 위치도 옮겨 놓도록, 그다음 나서 이름의 위치는 그대로 두고, 3번에 지금 현재 2, 3이 보시는 것처럼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로의 모습은 각도를 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90도로 꺾어주시면 문제없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선의 위치를 맞췄고요. 그 다음 나서는 각각의 장면을 이용을 해서 줄이고 늘리고를 할 것입니다. 선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글씨가 보이니까 글씨를 우선 끄고 선에 집중을 해서 작업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나는 1초만 우선 기본적으로 선이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1초 간격으로 가서 내가 현 시간보다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 플러스 누르시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 이동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나는 11초에 가서 1100 엔터, 11초에 가서 M을 눌러서 난 내가 원하는 시간에 기입을 할 거야. 예, 표시를 하는 거죠. 1200, 그래서 12초에서도 마커 M, 그리고 13초에 가서도 M, 14초에 가서도 M. 이렇게 하면 시각적으로 안 보였던 초 단위가 이제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여지니까, 초 단위가 눈으로 보여지니까 움직임을 만드실 때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부분,
1초에 가서, 그래서 1초에 가서예요. 만약에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시면서 원하는 데 안 멈추시면 Shift 키까지 눌러주시면 마커나 컷 지점에 가다 멈추니까 이런 방법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래픽이 오른쪽으로 선이 나오는 장면을 만들 겁니다. 첫 영상을 보시더라도 선이 오른쪽으로 나오죠. 그것처럼 오른쪽으로 할 건데 아무것도 없는 검은색 화면에서 선이 나온다는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이는 거 완성된 위치에서 효과 컨트롤에 가시면 각각의 비디오 움직임과 움직임을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저번 주에 불투명도를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은 시간이나 위치를 보기 위해서 불투명도보다는 효과, 임팩트 쪽에 가보셔서 창에서 임팩트 효과 창으로 가보시면 여기에 비디오 효과라는 부분이 있고 비디오 효과 안에서 트랜스폼 안에 있는 변형 안에 있는 무엇 자르기 크롭을 이용을 해서 하시는 게 편합니다. 자르기를 내가 원하는 선의 위치에 두시고 그 다음 나서 여기에서 내가 자르기를 선택을 한다면 화면 안에서 나는 도형이 아닌 화면 자체를 자르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선택 사항은 왼쪽 위 오른쪽 아래가 있는데 우리는 선이 오른쪽으로 나오니 오른쪽을 줄여서 실제로 선의 끝에 가까이 닿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디테일하게 움직이고 싶다면 컨트롤 키를 누르셔서 움직이시면 디테일해지니까 되시고 그 다음 나서 원하는 위치 즉 원하는 클립에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효과값 오른쪽에 완료값을 지정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0초가 됐을 땐 선이 안 보여야 되니 오른쪽으로 더 오른쪽 값을 이동을 시켜 선이 안 보이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주의사항은 선이 안 보이자마자 끊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선이 오른쪽이 화면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더 거리가 멀어져서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우리가 두 번째 선도 완성 위치에서 또 다시 자르기를 이용을 해서 집어넣고요. 자르기를 이용해 무엇 위와 아래 이번에는 위와 아래를 눈으로 보면서 자르기 선택을 해서 위 줄이시고 아래 줄이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선의 색깔은 지금 제가 보기 편하게 하려고 단일 색상으로 한 것뿐이지 선의 색깔은 바꿔주셔야 돼요. 다만 2초가 됐을 때 이 선은 위아래로 뻗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 아래를 이용을 해 동시에 작업을 할 거야. Shift 키를 이용을 해서 위와 아래의 각각의 위치를 어떻게 한다? 지정을 할 수 있다. 지금 보니까 첫 번째 선이 약간 잘렸죠? 이게 정확한 위치가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이동하면서 키프레임이 정확한 위치 와야 되는데 안 왔나 봐요. 이런 걸 다시 한번 더 수정을 통해서 예쁘게 해주시면 더 좋겠죠. 예. 그 다음 나서 두 번째 선도 선택을 해놓고 지금 그 위치에 첫 번째 선의 위치에 맞춰서 무엇을 위아래를 줄여서 선의 위치를 줄여서 확인 그 다음 나서 아래도 올려서 확인 이때는 첫 번째 선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선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도 눈으로 가려서 그 다음 나서 두 번째 선에 마저 화면에 남아있는 저 선을 같이 줄여주시면 문제 없어져요. 그러면 나는 첫 번째 선, 두 번째 선이 각각의 1초마다 하나씩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나서 3초도 마찬가지, 세 번째 선도 마찬가지게 자르기를 넣어 놓고요. 그 다음에서 얘는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을 또 줄여보고 줄여서 여기에서는 텍스트 같은 경우는 꼭 가이드를 켜야 되는데 선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이니까 굳이?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처음 하실 때는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실 때는 꼭 잊지 마시고 가이드를 켜놓고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때도 두 번째 선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일 수 있으니 직접적으로 확인 남은 선을 줄이셔서 정확하게 안 보이자마자 끊어주시면 되겠고 네 번째 선도 우리가 어떻게 한다 완료된 지점 완성된 지점에 가셔서 그 다음 나서 또 자르기를 넣어 주시고 그 다음 나서 위아래를 어떻게 한다 위아래를 줄여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위부터 찍고요. 아래부터 완성된 위치 찍고 3초에 와서 위아래를 줄여서 시작하는 위치에 와서 멈추고 또 시작하는 위치에 와서 멈추고 우선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완성된 영상하고 지금 영상하고 다를 거예요. 다르더라도 지금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키프레임 위치의 타이밍만 조절을 하시면 똑같이 될 수 있으니 우선적으로 선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런 타이밍을 맞추고 싶다면 나는 이 선을 어떻게 위로 올려서 똑같이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다시 한번 조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럴 때 키프레임, 난 영상 안에 있는 무슨 효과에 대해서 장면을 보고 싶다면 확장을 시켜 주시거나 아니면 이 영상에 해당해서 키프레임을 보고 싶다면 내가 작업을 주던 효과들에 해당해서 영상을 지금 이제 프로젝트 창에서 보기 옵션을 통해서 바꿔서 우리가 이 영상 안에 각각에 들어가 있는 키프레임을 눈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더블 클릭을 이용을 해 키프레임을 확장시켜서 내가 눈으로 볼래요. 그리고 내가 작업해 줬던 것을 확인하고 싶어요. 이런 부분도 됩니다. 또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서 정확하게 키프레임을 보고 싶다면 지금 현재 효과창 왼쪽에 보이는 효과창에서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나는 선의 시작은 똑같고 끝나는 위치를 방향키를 이용해 타이밍을 확인. 지금 현재 끝났죠? 여기에서 키프레임이 기존 값 1초보다 앞에 있었다 이동만 해주시면 나는 기존의 값하고 똑같은 값을 그대로 유지시키시면서 이 위치 키프레임의 위치를 이동을 시킴으로써 우리가 다시 한번 값을 확인할 수 있겠죠. 지금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값을 이동시킬 거야 이 부분이 잘 안되거나 고민이신 분은 이렇게 저처럼 드래그를 통해서 선택하시고 나서 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두 번째 선도 마찬가지게 언제 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해서 맞추시고 두 번째 선도 시작은 달라졌겠죠. 지금 현재 위치니까 또 드래그해서 시작의 위치를 맞춰주시고 끝나는 프레임 레이트에 끝나는 공간에 가서 두 번째 선이 끝났을 때 지금이죠. 이 그때 가서 맞춰서 같이 또 이동. 그 다음 나서 세 번째 선의 시작도 마찬가지게 보시면 세 번째 선이 여기서 시작되네요. 시작과 끝을 둘 다 선택해서 앞으로 당겨서 한 번에 어차피 또 조작을 할 거니까 그런 다음에 또 이동을 하셔서 내가 선의 시작과 끝이 어디다 라는 걸 좀 확실히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시작 위치가 다르다면 시작 위치를 살짝 뒤로 돌려서라도 선이 끝났을 때 맞춰주시고 끝나는 지점을 먼저 맞춰주시고 나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아요. 끝나는 부분에 왔을 때 끝나는 부분 이동. 그러면 선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중간에 여기네요. 여기서 붙어서 이동을 해야 되니 시작 부분을 살짝 당겨서 보시면 같이 시작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지금 보시는 대로 또 똑같이 여기서 이제 시작이고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올려주셔서 똑같이 끝나는 시간에 무엇을 키프레임의 완료 시간을 이동 그 다음 나서 시작 시간으로 또 이동을 해서 시작 위치로 가서 똑같이 앞에 있는 키프레임을 선택해서 앞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이제 내가 눈으로 봤던 지금 타이틀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했다? 뒤에 보이는 녀석하고 동일시하게 맞출 수 있게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위아래를 자르면서 죄송한데 네 번째 선이 비활성화가 돼 있었네요. 눈에 안 보였네요. 자, 봤더니만 이렇게. 그래서 내가 시작과 끝을 동일시하게 맞추시면 내가 이제 타이틀의 기본이 되는 선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을 만드시고 나서요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의 글씨가 움직이게 할 겁니다. 1번 같은 경우 지금 첫 번째 장면 같은 경우 어떻게 했다? 보시는 것처럼 위아래가 찢어지면서 나옵니다. 이게 다른 움직임하고 달라요. 저번 주에 잠깐 설명했던 움직임은 고정된 상태에서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위아래가 나오고 아래가 잘린다는 거죠.
이럴 때 주의사항은 일반적인 선과 다르게 텍스트는 두 군데에서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라는 건 이 검은색 화면 전체를 얘기하고요. 위에 보이는 그래픽은 텍스트가 속해 있는 저 글씨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 글씨만 우선 같은 시간 안에 나와서 움직이는 부분을 확인. 그래서 그 부분에 각각의 글씨에 무엇을 위치에 키프레임 찍고 2번도 키프레임 찍고 모션 아니에요. 텍스트에다 해야 되는데 제가 실수했어요. 텍스트에다 해야 되는데 자 글씨가 움직일 거니까 글씨의 위치를 찍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라졌는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가 위아래로 2번 같은 글씨는 위로 올라가야 되고 1번 같은 글씨는 아래로 내려옴으로써 우리가 조작을 할 수 있겠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앞과 시작 때 어떻게 된다? 위치는 바뀌는 건 확인이 됐는데 글씨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앞부분이 1, 2번이 방전된 걸 눈에 보이실 거예요. 이럴 때도 자르기를 이용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자르기를 이용해 넣으시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나는 글씨의 텍스트에 이 부분으로 들어갔는데 텍스트는 움직이는데 우리가 자르기는 어떻게 됐다? 화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움직이더라도 글씨가 움직이더라도 글씨만 움직이는 거지 화면은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자르기는 고정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서 1번의 즉 위치의 아래인 선을 기준으로 아래를 당겨 주셔서 올려 주셔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끝. 2번도 선택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나서 자르기를 넣고 그 다음 이것보다 위는 필요 없으니 윗부분을 잘라서 윗부분을 자르기에 있는 효과의 윗부분을 잘라서 그것도 가이드를 보여야 되니 자르기를 선택해 주시고요. 윗부분을 잘라서 선에 붙여 주시면 다음과 같이 플레이를 했을 때 선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오른쪽으로 나오게 하고 되고 왼쪽으로 나오게 하고 그 다음 나서 글씨가 오른쪽에 나오게 하셔서 학번 이름까지 마저 완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 나서 사라지게 할 때는 글씨를 한 번에 사라지게 할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1번부터 해서 이름까지 학번까지 선택을 해 주셔서 마우스 우측 버튼 하이 시퀀스 메이크 시퀀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영문 버전은 눌러주시면 얘네들이 하나로 뭉쳐서 우리가 사용을 했던 지금 현재 프로젝트 내에 타이틀이라고 하는 서브 타이틀로 시퀀스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시퀀스로 만들어지니 안에는 효과는 그대로 오면서 1, 2번 그대로 나오고 있죠. 효과는 그대로 오면서 하나의 클립으로 만들어지는 환경이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화면 내에 타이틀은 필요 없고 지금 시퀀스를 갖다 놓아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다시 효과에 가셔서 내가 여기 안에서 우리가 효과에서 사용을 하실 때 사라지게 하는 블러라는 효과, 블러라는 흐림이라는 부분을 이용을 하셔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런 흐림 같은 경우에는 내가 화면에서 방향 흐림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걸 넣어 주시면 내가 효과 컨트롤을 이용을 해 방향 흐림을 이용을 하시면 내가 원하는 크기를 원하는 대로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필터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애시당초 시퀀스라는 자체도 비디오 클립하고 똑같기 때문에 불투명도가 존재하고 불투명도에는 네모라는 게 존재하고 이렇게 네모가 되었을 때 좀 사이즈를 크게 하셔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그리고 동시에 이제 여기에서 오퍼시티 값 화면에서 오퍼시티 값을 조절을 해 뻗어나가는 분양을 이렇게까지만 해놓으시면 그 다음 나서 내가 이 영역을 약간만 회전해 주셔서 화면에 글씨랑 이름이 다 나오게만 해놓으시면 편합니다. 그러신 다음 특정 구간 우리가 똑같이 해주세요. 타이틀하고 나중에 타이틀에서 사라지는 구간에 갔을 때 맞춰서 내가 키프레임을 마스크 패스를 찍고 이후에 나갈 때 맞춰서 마스크 패스를 불투명도에 마스크 패스를 조절을 했죠. 우리가 타이틀에 마스크 패스를 선택을 하셔서
내가 이해가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된다? 화면 내에서 나가게 해주시기만 한다면 글씨가 전체적으로 흐리게 진행이 되겠죠. 실제로 보면 지금 불투명도라고 되어 있는 영역이 화면의 바깥에 나가면서 글씨가 같이 흐려지면서 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마스크 패더를 조금만 더 주심으로써 지금 뚜렷하게 나눠졌던 녀석을 마스크 패더를 조금만 더 흐리게 만들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한다? 글씨가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녀석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선은 어쩔 수 없어요. 선은 죄송한데 어쩔 수 없이 개별적으로 끝날 때도 다시 한번 키프레임을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난 뒤에 학교 LMS에는 내보내기를 이용을 해 영상을 30메가 미만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비디오 기타 안에 우리 페이스를 CBR 또는 VBR 원패스도 괜찮긴 하지만 CBR을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러신 다음에 패드를 이용을 해 내가 원하는 예상 용량으로 만들어서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학교에 프로젝트 파일과 시퀀서 파일을 두 가지를 다 제출해 주세요.